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붓펜을 가지고 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붓펜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쿠레타케 붓펜입니다. 쿠레타케 붓펜은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쓰시니까 저는 이제 이걸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꼭 이걸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는 거는 뭐 제노 붓펜이라든가 다른 가지고 계신 어떤 붓펜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본다 그랬냐면 느낌의 표현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느낌 표현은 이제 뭐냐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글의 우수성이죠. 뭐 영문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느낌이 안 살아요. 뭐가 있냐면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솜사탕이라고 했었을 때 솜사탕이 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쓸 때 우리가 솜사탕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 써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한번 보세요. 이거랑 어떤 게 더 맞겠어요? 얘가 맞단 말이에요. 얘랑은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뭔가 몽글몽글하고 귀여운 느낌. 자, 귀여운 느낌을 표현할 때는 붓펜으로 어떻게 쓰시는 게 그래도 많이 표현이 되냐 하면 선은 굵게 그리고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그리고 또 하나 획이 연결보다는 끊어서 쓰는 게 많이 표현이 돼요. 자,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쓸 때 이런 거예요. 자, 선은 조금 굵직굵직하게 조금 써나가는 게 좋고 너무 날카롭게 붓 끝만 가지고 쓰시는 것보다는 옆면을 활용해서 좀 굵게 쓰시는 게 좋고 곡선을 많이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획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끊어서 조금 잘라내는 이런 식으로 쓸 때 좀 귀여운 느낌을 많이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아까 처음에 썼었던 솜사탕처럼 강한 느낌의 글씨 자, 이게 이제 조금 반대로 가겠죠. 강한 느낌의 글씨를 쓸 때는 굵게는 가능해요. 굵게 써도 강한 느낌이 나죠. 굵게 쓰면서 또 하나는 곡선보다는 직선 그리고 끊어서보다는 연결이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하나를 해보면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을 많이 아무래도 더 쓰게 되고 굵게 쓰면서도 좀 이런 정돈이 안 된 갈필이라든가 이런 거친 선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끊어서 쓰기보다는 연결이 좀 많죠. 전자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배자도 그렇고 좀 연결을 많이 해서 쓰다 보면 요즘에 많이 보는 요즘에는 뭐 뭐를 해도 광고가 되게 많이 붙잖아요. 뭐 모바일 게임 광고에서 되게 많이 볼 법한 그런 글씨를 아마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다면 붓펜을 사용해서 쓰면서도
좀 어느 정도 정돈된 슬로건 타입의 글씨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슬로건 타입의 글씨 중에 뭐 대표적인 내용, 뭐 자, 뭐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관공서 슬로건이나 뭐 이런 의뢰가 들어오셨다면,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준비를 하신다면 꼭 새겨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꾸밈이 너무 많거나 너무 글씨체가 들쭉날쭉하게 크기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가독성이 떨어질 정도로 흘림이 들어가 있으면 관공서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든가, 아니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두 줄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마 되게 제가 뭐 딱 감은 안 오셨겠지만 제가 써놓은 걸 보니까 저런 거 어디 뭐 KTX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비슷한 류의 글씨들일 거예요. 왜냐면 관공서에서 하는 건 우리가 글씨를 꾸미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감정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란 말이에요. 근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통해서 감성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꾸밈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가독성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고, 또 뭐 붓펜으로 표현이 가능한 또 다른 걸 하나 해보자면, 뭐 빠른 느낌의 글씨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진짜 빠른 느낌을 주는 단어를 뭐 해보자면, 자,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색이 좀 가늘죠. 색이 좀 가늘게 들어가고, 또 하나는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날카롭다는 게 아니라 획이 끝나는 부분들을 뾰족하게 빼서 속도감을 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어느 정도 모든 부분에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리을처럼 획이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에는 각진 글씨를 사용합니다.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다양한 느낌을 주기에는 아마 좋을 거예요. 뭐 거친 느낌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귀여운 느낌도 마찬가지였고, 어, 이번에는 뭐 붓펜으로 하면서 저희가 많이 해볼 수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보통은 이런 거는 이제 부탁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쓸 때도 있지만 부탁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부탁을 받아서 쓰는 경우라면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뭐를 생각하는지 그런 걸 그냥 다 써주는 거야. 꾸밈도 많이 넣어주고, 대신 꾸밈이 많은데도 복잡해 보이지 않으려면 각 글자 간의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글자가 붙으면 안 돼요. 꾸밀 때도 글자가 옆 글자랑 너무 딱 붙어버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가깝게 썼지만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신다면, 뭐 문장이 조금 길어지거나 문장이 좀 커지거나 아니면 획이 좀 복잡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거 잘 썼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오늘 다양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뭐 꿀팁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공모전. 자, 공모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준비를 하는지를, 어디서 개최를 하는지를, 주최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같은 문장이라도 느낌을 다르게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그냥 지금 문장을 하나 생각해 본 거예요. 뭐 공모전 메인 타겟 문구가 슬픔을 먼저 따뜻하게 이거다.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에서 주최를 해서 이걸 뭘 나중에 뭐 당선작에 대해서는 뭐 포스터로 활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단서가 붙었다면 얘는 잘 읽어지게 쓰셔야 됩니다. 꾸밈이 너무 많거나 복잡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걸 무슨 이제 요즘에는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일반 기업에서 주최하거나 혹은 문구류를 담당하는 곳이라면 캘리그라피라는 느낌이 듬뿍 담겨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주최하는 곳이 해당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는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부서에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 감성적으로 쓰셔도 돼요. 뭐 만져 따뜻하게라고 한다면 뭐 중간에 뭐 하계를 하트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모전 팁이라고 하자면 일단 어디서 하는지 주체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 있는 게 아니라면 작년 수상작을 꼭 보셔야 돼요. 전년도 대상작을 꼭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뭐 전년도 것만이 아니라 몇 년치를 쭉 보여주는 곳이라면 다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여기는 주로 이런 스타일의 작품들이 입상을 했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마 그걸 꼭 확인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붓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구도 써보고 다양한 팁도 알려드리고, 느낌을 다르게 쓰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죠. 귀여운 느낌을 쓰는 방법이나 강한 느낌, 아니면 뭐 빠른 느낌, 관공서에서 쓰는 문구의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글씨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붓펜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펜으로 연습하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크게 쓰셔야 돼요. 왜냐면 붓펜은 모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 붓펜을 쓰실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얘 끝이 이제 낭창낭창 하잖아요. 흐물흐물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굵기 가늠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됐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굵기를 일정하게 만드는 연습을 처음에는 좀 해보세요. 선을 쭉 긋는데 선들이 굵기가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게 비슷한 선의 굵기가 나오는 연습을 쭉 좀 해보시고 나서 펜을 움직이실 때 팁을 드리자면 조금 볼썽사납더라도 새끼손가락을 펴서 종이 위를 받치세요. 그리고 나서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일정량 이상으로 붓펜이 눌리지 않게 딱 받쳐놓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출렁출렁 거리는 느낌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붓펜을 사용해보는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붓펜으로 조금 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